자, 2부에서는요, 이번에 그 특사단이 누구 때문에 갔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특사인가? 나라가, 국가가요,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거나 소수의 권력자들을 의해서 움직여질 때 나라가 어떤 꼴이 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짝이 났는지 우리가 요 근래 바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사단이 가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정인이 임종석이 만족시키러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을 만족시키러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인민들을 만족시키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들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방법이 있나 만나러 가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사단은 북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있는 대로 잘 알려야지요. 그런데 특사단이 북한과 진행하는 부분들을 이 대북 관계는 보완이 필요하다 어쩐다는 핑계로 자기들끼리 진행시키고 언론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과연 이 일이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5손가락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인지 안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일당들을 위한 일인지 구분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 깜깜이 방북이라고 언론에 칼럼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에 더 이상 평양 소식은 없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청와대에 한국의 특사와 김정은 간의 만찬 결과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주 늦게까지 기자들이 청와대를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갔대요. 청와대는 늦게 만찬이 끝나면 이 브리핑을 하겠다 했는데 만찬이 6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좀 넘어서 끝났지요. 그런데 11시가 넘도록 만찬 여부가 그 다음에 뭔 내용이 이야기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전부 깜깜이로 있었다는 겁니다. 6일 날도 하루 종일 깜깜이가 지속되었고 청와대 아침에 대변인이 브리핑한 이후 8시까지 언론은 아무것도 취재하지 못하고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이 보도 내용을 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자, 특사단 방북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런데 언론 취재는 완전히 봉쇄되고 1박 2일 동안 방북한 특사단에 기자들은 하나도 따라가지 못하고 특사단이 팩스 보내오는 것만 청와대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만 길을 뗄 수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번뿐만 아니라 전번에 김여정이 방한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김영철이 방한했을 때 워커힐 호텔에 둘째 날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현송월이 왔을 때도 불편해 하신다면서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자, 이 깜깜이 방북 비밀주의가요. 국익을 위한 부분이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국익을 훼손시키기 위한 일들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특사단이 떳떳하면 와서 곧바로 도착하자마자 성남공항에서 발표도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다 문정인이 앉아서 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발표를 조율한 다음에 해야 되는가. 이 발표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떳떳하면요. 북한과 이야기된 부분을 다 그냥 국민들 앞에 해야죠. 아까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한 저 내용이 그대로 공개돼야지. 지금 정의용이 미국에 전달할 추가적인 북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면 국민들은 몰라도 되고 미국하고 정의용이만 이야기할 때 알고 청와대 문재인, 임종석, 문정인이만 알면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놓고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없습니까? 제가 일부에서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입을 빌어서 나온 이야기나 북한 측 입장이라고 나온 이야기 합의 내용들이요. 상당수가 그동안에 문 정권의 문정인 등이 떠들어대고 이 정권 안에서 북한의 입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댄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의 시각으로요, 뭘 표현을 하면요, 북한은 이렇게 표현을 삭혀가지고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한국의 꼼수 쓸 때 나오는 표현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당신들끼리 김정은 신년사 하기 전에 평양으로 중국에서 판문점에서 숱하게 만나고 다니는 거는 다 덮고 김정은이가 갑자기 평양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모든 게 시작된 것처럼 국민은 그렇게 알고 그 이후에 북한의 예술단, 응원단, 선수단 무슨 이런 것들이 올 때도 전부 사전 각본대로 미리 비행기 협정까지 작년 12월 달에 맺어놨다는 걸 모르고 국민들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전이 되구나. 그 쇼를 보고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까? 프로 레슬링의 옛날에요. 지금쯤은 김일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박치기를 한번 하면 일본 선수가 자빠져서 심판이 1, 2, 3 하면 끝난다. 몇 라운드 몇 초에 하라. 이런 걸 그대로 그러면 하는 겁니까? 지금쯤은 그냥 죽도록 맞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당수를 한번 해버리면 청규덕이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중국 선수가 자빠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다 짜고 물밑에서 치고 하면서요. 국민들 앞에는 그 중에 일부만을 던져주면서 이제 열광케 합니다. 오늘 뭐 어제 TV에 이걸 보도하는 이 전문 기자, 그 다음에 무슨 외교 안보 북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뭐 놀랍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진조인데요. 미국이 거부할 수 없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한반도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하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 중에 이런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 이 댓글 달 때요. 뭔 일만 생기면 음모다. 뭘 덮기 위한 음모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저는 국민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면 그만큼의 지식을 평소에 쌓고 노력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개나 소나 전부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지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 아는 것은요.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다 물밑에서 진행되고 물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 보고 아는 척하는 겁니다. 백조가 물 위에서 이렇게 논일 때 호수 위에 백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백조를 찬양하는 클래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조는 물 밑에서는요. 계속 발을 움직여요. 지금 남북 한간에 거래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엄청나게 공작을 해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 지금 미국에 전달될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국민은 몰라도 되고 문정인, 임종석만 알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지금 공개 안 한 부분을 또 제안할 거다. 이거 헌법적으로 위반 아닙니까? 미국에 가게 되면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북 대화를 위해 미국 측에 내 그런 낚시 미끼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북한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러면서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미국 보고 물어라. 북한의 입장 때문에 차마 공개적으로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은 미국이 이걸 물면 맛있는 게 될 거다. 물으라고 지금 깻묵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낚시할 때 고기 모여들으라고. 그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대화 성사를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서 합의 내용을
설명을 하면 미국이 대화에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화에 나올 거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북폭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사태가 이래 되니까 속이 상하고 어쩌고 난리가 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마음대로 기대하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모르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또 문재인 페이스대로 모든 게 풀려갈 것 같습니까? 미국 대화를 하면 이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또 3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을 꼬셔야 되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야기를 했던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정은 결국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맺자라는 부분이고, 이 북한이 결국 미국 측에 군사훈련도 이젠 좀 하지 말고 전략자산 배치도 중단을 하고, 즉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있는 군사도 빼. 이거를 북한이 요구하면서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ICBM을 한두 개 날려버리는 쇼를 할 수도 있다라는 미끼를 던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현재 북한이 개발해 놓은 ICBM은 실제 각도로 발사를 해서 대기권 재진입을 하는 부분을 테스트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못해요. 실각도로 쏘면 미국까지 날아갈 건데 미국이 실각도로 쏘는 것을 용납을 하겠습니까? 바로 요격하고 북한을 때려버리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실각도로 기항에 못 쏘는 거를 ICBM 한 10개 만들어 놨으면 우리 5개인데 그 5개는 다 미국이 보는 앞에서 터져줄 수 있다. 나머지 미사일 갖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ICBM을 몇 개를 날리는 쇼를 하면서 제재나 압박을 이렇게 해제하고 우리 지원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훈련도 하지 말고 전략자산도 하지 마라. 그래서 현재 북한을 쪼고 있는 모든 제재 압박이나 군사적인 대응을 다 중단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미끼로 지금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도록 우리가 정답을 써줬어요. 입구, 이게 이제 일종의 입구부터 여러 단계, 한 30단계가 있으면 퀴즈를 하나씩 풀어야 다음 단계로 가는데, 지금 한국이 북한에 일단 1번을 통과할 정답을 써줬다는 겁니다. 1번을 통과하면, 1번 문제를 통과하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 이야기한 ICBM 폐기나 이런 것도 북한이 한 20번 이후에 내놓을 문제지 미리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미국에 가서 설명할 카드에는 지금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뭐 북한의 선교안이 어쩌니 해서다가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북한의 인질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석방되는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모든 것이 1번부터 30번까지 다 해결되려고 하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집에 가고 미국에 또 정권이 바뀌고 한국에도 또 다음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북한은 현재 북한이 숨통이 거의 좋아져서 5분만 목을 더 조으면 죽기 직전인데 북한이 지금 한국을 통해서 미국의 대화를 제의하면서 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쇼의 내용 중에 국민이 아는 것은 일부고요. 이 정권은 국민을 모르게 하면서 이 쇼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선을 보려고 할 때 이 중매정의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요, 이 중매만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시내비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중에 일부는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에 이렇게 맨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요,
숱한 남자 여자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부터 찾아가서 번호를 땁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사나 판사 사이를 보기 원하는 졸부들 딸내미들하고 연결을 합니다. 심지어 주요 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또 연락을 따가지고 수첩에 적어두고 또 그런 부잣집 딸내미들, 그래서 13, 5개니 10개니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렇게 일종의 매매혼을 중재하는 이 매파 아주머니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 건 성사 해주면 몇 천만 원을 받으면서 팔자를 고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몇십억짜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돌고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도 등급이 매겨져서 그런 진짜 A급 신랑들을 잘 물어오는 이 매파에는 상당히 신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한번 내 딸을 이렇게 중매를 한번 서주라고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이 중매에 있어서 신뢰가 있는 상황인가? 제가 봤을 때 신뢰를 거의 상실한 상황입니다. 어제 정의용이 귀국해서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선심 쓰는 척하면서 실컷 이야기하는 동안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핵무력은 미국의 범죄를 끝낼 정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는 미국과 한번 붙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칼로 찌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방식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유엔에서 이 제재를 하고 그러면 해상 차단을 하고 다음으로는 해상 봉쇄를 하는 부분으로 가고, 그리고 미국의 이 해상 전력의 60%가량을 지금 북한 근처로 다 모으고, 북한으로서는 4, 5월에 잘못하면 한 방에 우리 체제가 날아가 버릴 수 있겠구나. 또 한국이 가만히 보니 미국과 신뢰가 별로 없어서 한국이 우리 방패 역할을 하겠다, 반전 평화를 문정권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한국의 뜻하고 관계없이 미국이 때려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리비아의 가다피가 핵무기 같은 데 관심이 많았지요. 그런데 가다피가 미국하고 이런 지금 비핵화 합의 같은 한마디로 정상국가로 돌아가고 경제 제재나 봉쇄를 피한다라는 협상을 맺으면서 이 생화학무기나 핵무기 같은 부분들을 추구하지 않겠다 하고 생화학무기 공장을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가다피는 미국으로부터의 봉쇄는 푸는 데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은 체제가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가다피가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을 때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가 리비아에 폭격을 하면서 결국 가다피는 이 하수관 안에서 잡혀가지고 반군에 의해서 총살이 되었지요. 이런 가다피의 최후를 알고 또 실제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미국에 의해서 제거된 후세인, 이라크의 후세인을 보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당한다. 설사 협상을 통해서라도 그걸 없애게 되면 나중에 우리 체제가 무너질 때 저들이 결국은 내 등 뒤를 찌를 거다. 이런 생각을 거의 100%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체제가 전 세계의 다른 일반 국가와 얼마나 다른가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는
몸에 병이 나서 죽기 전까지 무기한이에요. 문재인의 임기는 남은 4년이고 트럼프의 임기도 남은 3년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 임기가 한정되고 권력이 한정되어 있는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뭘 얻으려고 할 건가? 현재 북한의 입구까지 쪼아 들어와 있는 미국의 목졸림을 상당히 뒤로 후퇴시키는 부분이 시간을 꺼가면서 트럼프 안에 할 일이고, 또 미국이 다음 대선에서 3년 뒤 대선에서 트럼프가 물러나고 민주당에서 혹시 집권했다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할 것이고, 한국의 시간을 좀 더 끌면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또 다른 좌파 정권이 탄생했을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수도 서울이 평양의 지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한국을 앞세워서 좀 돌파해보자는 입장에서 당장이 아닌 길게 늘어뜨려서 아주 살라미처럼 잘라가면 소세지가 한 1m짜리인데 그 중에서 한 20cm 정도를 앞으로 3, 4년간에 잘라주고 몸체인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문정권이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안달이 되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미 군사훈련을 반쪼가리로 만들면서 2달짜리를 1달짜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즉 4월 5월에 해야 될 독수리 훈련을 4월 30일 전에 끝내게 만들면서 지금 북한과 정상회담에서 또 모종의 합의를 해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쭉쭉쭉 더 밀고 나가게 되면 미국이 결국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왜? 미국도 국민의 여론이 있고 미국도 언론의 여론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돌아가는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쪼아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손을 맞추어서 평창을 평화쇼를 하니까 전 세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김여정이가 금메달을 땄니, 문재인이가 금메달을 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매우 잘하고 있고 트럼프는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정권이 평화를 갖다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쇼에 놀아날 수도 있죠. 또 4월 30일쯤 만났을 때 문재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2차 쇼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초에 이 모든 발표가 정상일 수 없는 부분은요. 지금 사진이 한 장 나갈 건데 화면에 한국의 특사단 5명이 김정은이 이렇게 훈화를 하는 동안에 열심히 수첩을 내어서 받아 적고 있습니다. 깨알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4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하는 짓입니까? 김정은 앞에서 적자 생존식으로 받아 적는 모습이요. 결국은 전 국민들이 이걸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 사진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 앞에서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고 열심히 받아 적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 갔다 온 특사들이 정말 뭘 이야기하고 왔는지, 어디까지가 발표문이고 합의문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나눈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왜 중간에 협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보도는 안 나온 것인지, 왜 와서 굳이 청와대를 가서 다 조율한 다음에야 언론 앞에 발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어제 일본의 관방상입니까 장관이 이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한국이 좀 설명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참 기가 찬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북한에 지금 적화 공작을 위한 이 헤드쿼터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